일색의 헌법재판소 구성을 막으면서도 지금 6명 헌재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이건 당장 무슨 한덕수 대행도 돌아올 수가 없어요. 6명 갖고서 지금 결정을 못한다고 그중에 한 명이 지금 이른바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6명이 지금 심의까지는 몰라도 결정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헌재가 아무것도 못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헌재가 이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헌재가 어떤 지금의 구도 이상으로 야당 편파적인 구도가 되는 것도 막았어요.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균형을 맞춘 신의 한 어떤 좋은 수인데 여당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사실 내심 바란 거는 그냥 계속 6명으로 가가지고 어떻게든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고 이 사이에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거법이 재판이 이루어지고 3심까지도 가야 된다 이런 건데요. 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이제 4월 초에 끝나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든 이거는 선거법 재판을요 예정대로 갖고 가야 돼요.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반드시 2심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개월 뒤니까 6월 초에 네. 반드시 3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법원에 생사과정 걸린 문제라고 보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지금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왜냐? 이것을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지금 탄핵은 당연히 법의 정신과 헌법의 취지에 맞춰서 지금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누가 했습니까? 바로 윤석열 정부 권한대행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만들어줬어요. 자,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말이죠. 탄핵 심판이 이렇게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재판도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3월 초 2심, 6월 초 3심이에요. 자, 그러면 6월 초에 뭐가 열립니까? 대선이 열려요. 대선이 언제 열리냐? 자, 4월 18일이 헌법재판소장이 이제 바뀌는 타임이니까 아마 4월 초에 3월 말 4월 초에 탄핵이 인용이 됩니다. 인용이 될 거라고 가정을 하면.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대선이 정확히 6월 초에 그게 될 것입니다. 4월 초에 탄핵이 이루어지면 네. 6월 초가 이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심이 6월 초에 같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당연히 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아직 우리 대통령 후보가 예를 들어 선거운동 기간에 3심에서 만약에 유죄를 가지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어떡하냐. 그러면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선거운동 기간에 잃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대개 여기 지금 다 의원직 도전해 보시는 분들이니까 더 생생히 아시겠지만 네. 공천을 할 때 선거법 2심까지 유죄가 난 사람이 공천되는 일은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 3심 나면 날아갈 사람을.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2심까지 사실 선거에서 유죄를 먹게 되면 그리고 선거권이 박탈되는 수준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수준의 중형을 먹으면 민주당은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